제5편 제빵기능사 모의고사 1회 서적 334에서 343쪽 문제 1번부터 60번 문제와 보기를 읽은 후 정답과 해설이 나옵니다. 문제 1번 펀치의 효과와 거리가 먼 것은 1. 산소 공급으로 반죽의 산화 숙성을 진전시킨다. 2. 이스트의 활성을 돕는다. 3. 성형을 용이하게 한다. 4. 반죽의 온도를 균일하게 한다. 답은 3번 성형을 용이하게 한다. 분할과 둥글리기 하는 과정에서 반죽에 생긴 긴장을 이완시켜 반죽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부여하며 성형을 용이하게 하는 공정은 중간 발효이다. 문제 2번 80% 스펀지에서 전체 밀가루가 2000g, 전체 가수율이 63%인 경우 스펀지의 55%의 물을 사용하였다면 본 반죽에 사용할 물량은 1. 380g, 2. 554g, 3. 880g, 4. 1260g. 답은 1번 380g. 스펀지에 사용한 물의 양은 2000g 곱하기 0.55는 880g. 전체 가수량은 2000g 곱하기 0.63은 1260g. 본반죽에 사용할 물의 양은 1260 빼기 880 하면 380g이 된다. 문제 3번 노타임 반죽법에 사용되는 산화 환원제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엘시스테인, 2. 요오드칼슘, 3. 소르브산, 4. ADA. 답은 2번 요오드칼슘. 산화제로는 요오드칼륨, 브롬산칼륨, ADA가 있고 환원제로는 엘시스테인, 프로테아제, 소르브산이 있다. 문제 4번 냉동 반죽의 해동을 높은 온도에서 빨리 할 경우 반죽의 표면에서 물이 나오는 드립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 원인이 아닌 것은 1. 급속냉동, 2. 반죽 내 수분의 빈결 분리, 3. 단백질의 변성, 4. 얼음 결정이 반죽의 세포를 파괴 손상. 답은 1번 급속냉동. 냉동 반죽은 냉동 시 수분이 얼면서 팽창하여 이스트를 사멸시키거나 글루텐을 파괴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급속냉동한다. 문제 5번 냉동 반죽법에서 혼합 후 반죽의 결과 온도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0도, 2. 10도, 3. 20도, 4. 30도. 답은 3번 20도. 냉동 반죽법의 반죽 온도는 반죽의 글루텐 생성과 발전 능력, 급속냉동 시 냉해에 대한 피해 방지를 고려하여 설정한다. 문제 6번 빵, 과자, 배합표의 자료 활용법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1. 빵의 생산 기준 자료, 2. 원가 산출, 3. 재료 사용량 파악 자료, 4. 국가별 빵의 종류 파악 자료. 답은 4번 국가별 빵의 종류 파악 자료. 빵, 과자 배합표는 국가별 빵의 종류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빵의 특성을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문제 7번 다음 무게에 관한 것 중 옳은 것은 1. 1kg은 10g이다. 2. 1kg은 100g이다. 3. 1kg은 1000g이다. 4. 1kg은 10,000g이다. 답은 3번 1kg은 1000g이다. 무게의 기본 단위인 g의 키로는 g 곱하기 1000이므로 1kg은 1000g이다. 문제 8번 반죽 제조 단계 중 렛다운 상태까지 믹싱하는 제품으로 적당한 것은 1. 옥수수 식빵, 밤식빵, 2. 잉글리시 머핀, 햄버거빵, 3. 바게트, 프랑스빵, 4. 크림빵, 앙금빵. 답은 2번 잉글리시 머핀, 햄버거빵. 잉글리시 머핀과 햄버거빵은 반죽의 흐름성을 부여하기 위해 높은 가수율과 오랜 믹싱을 한다. 문제 9번 식빵 제조 시 수돗물 온도 20도, 사용할 물 온도 10도, 사용물량 4kg일 때 사용할 얼음량은 1. 100g, 2. 200g, 3. 300g, 4. 400g. 답은 4번 400g. 얼음량 구하는 공식은 사용량 물량의 수돗물 온도 빼기 사용할 물 온도한 것을 곱한 후 80 더하기 수돗물 온도한 것으로 나눈다. 그러면 4000에다 20 빼기 10 한 것을 곱한 후 80 더하기 20 한 것으로 나누면 4만 나누기 100은 400g이 된다. 문제 10번 다음 중 발효 시간을 연장시켜야 하는 경우는 1. 이스트 푸드가 충분하다. 2. 1차 발효실 상대 습도가 80%이다. 3. 식빵 반죽 온도가 27도이다. 4. 발효실 온도가 24도이다. 답은 4번 발효실 온도가 24도이다. 식빵 반죽을 기준으로 1차 발효는 온도 27도,
상대 습도 75에서 80% 조건에서 1에서 3시간 진행하는데 발효실 온도가 정상보다 낮으면 발효 시간이 길어진다. 문제 11번 2% 이스트로 4시간 발효했을 때 가장 좋은 결과를 얻는다고 가정할 때 발효 시간을 3시간으로 감소시키려면 이스트의 양은 얼마로 해야 하는가? 단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시오. 1. 2.16%, 2. 2.67%, 3. 3.16%, 4. 3.67%. 답은 2번 2.67%. 가감하고자 하는 이스트량 구하는 공식은 기존 이스트량 곱하기 기존 발효시간 한 것을 조절하고자 하는 발효시간으로 나눈다. 그러면 2 곱하기 4 한 것 8을 3으로 나누면 2.666이 된다. 이것을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2.67g이 된다. 문제 12번. 제빵 시 적절한 2차 발효점은 완제품 용적의 몇 %가 가장 적당한가? 1. 40에서 45%, 2. 50에서 55%, 3. 70에서 80%, 4. 90에서 95%. 답은 3번 70에서 80%. 2차 발효점은 굽기 시 오븐 팽창을 고려하여 완제품 용적의 70에서 80%가 가장 적절하다. 문제 13번. 다음 중 분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손분할은 오븐 스프링이 좋아 부피가 양호한 제품을 만들 수 있다. 2. 기계분할은 발효 과정의 진행과는 무관하여 분할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기계분할은 손분할에 비해 약한 밀가루로 만든 반죽 분할에 유리하다. 4. 한 배 합당 식빵류는 30분 내에 하도록 한다. 답은 1번 손분할은 오븐 스프링이 좋아 부피가 양호한 제품을 만들 수 있다. 손분할은 기계 분할보다 반죽의 손상이 적으므로 오븐 프린이 좋아 부피가 양호한 제품을 만들 수 있다. 한 배 합당 식빵류는 30분 내가 아닌 15에서 20분 이내에 하도록 한다. 문제 14번. 둥글리기의 목적과 거리가 먼 것은 1. 흐트러진 글루텐을 재정렬한다. 2. 큰 가스는 제거하고 작은 가스는 고르게 분산시킨다. 3. 방향성 물질을 생성하여 맛과 향을 좋게 한다. 4. 공 모양의 일정한 모양을 만든다. 답은 3번 방향성 물질을 생성하여 맛과 향을 좋게 한다. 방향성 물질을 생성하여 맛과 향을 좋게 하는 공정은 발효 공정이다. 문제 15번. 다음 중 중간 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상대 습도 85% 전후로 시행한다. 2. 중간 발효 온도는 27에서 29도가 적당하다. 3. 중간 발효가 잘 되면 글루텐이 잘 발달한다. 4. 중간 발효 중 습도가 높으면 껍질이 형성되어 빵 속에 단단한 소용돌이가 생성된다. 답은 2번 중간 발효 온도는 27에서 29도가 적당하다. 상대 습도 75%로 시행한다. 중간 발효가 잘 되면 손상된 글루텐 구조를 재정돈한다. 중간 발효 중 습도가 낮으면 껍질이 형성되어 빵 속에 단단한 소용돌이가 생성된다. 문제 16번. 안지수가 그림과 같은 식빵 철판의 용적은 위가로 380mm, 아래가로 370mm, 위세로 110mm, 아래세로 105mm, 높이 120mm, 1. 4837.5 세제곱센티미터, 2. 4862 세제곱센티미터, 3. 5218.5 세제곱센티미터, 4. 5862 세제곱센티미터. 답은 1번 4837.5 세제곱센티미터. 위가로 380 더하기 아래가로 370한 건 나누기 2를 구한 값에 위세로 110 더하기 아래 세로 105한 건 나누기 2를 구한 값에 높이 120을 곱한다. 그림에서 단위는 밀리미터이고 답은 세제곱센티미터에서 찾아야 하기에 나누기 1000을 한다. 철판, 펜의 위, 아래 길이가 다르기에 위, 아래 합한 값, 즉 가운데 평균값을 구하기 위해 2로 나누어 주어야 한다. 문제 17번. 제빵 시 굽기 단계에서 일어나는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글루텐은 90도부터 굽기 시작하여 빵이 다 구워질 때까지 천천히 계속된다. 2. 표피 부분이 160도를 넘어서면 당과 아미노산이 마이야르 반응을 일으켜 멜라노이드를 만들고 당의 캐러멜화 반응이 일어나고 전분이 덱스트린으로 분해된다. 3. 반죽 온도가 60도에 가까워지면 이스트가 죽기 시작한다. 그와 함께 전분이 호화하기 시작한다. 4. 반죽 온도가 60도로 오르기까지
효소의 작용이 활발해지고 휘발성 물질이 증가한다. 답은 1번. 글루텐은 90도부터 굳기 시작하여 빵이 다 구워질 때까지 천천히 계속된다. 굽기 시 글루텐은 90도가 아니라 74도부터 굳기 시작한다. 문제 18번. 빵을 구웠을 때 갈변이 되는 것은 어떤 반응에 의한 것인가? 1. 마이야르 반응과 캐러멜화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서 2. 비타민C의 산화에 의하여 3. 효모에 의한 갈색 반응에 의하여 4. 클로로필이 열에 의해 변성되어서 답은 1번. 마이야르 반응과 캐러멜화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서 마이야르 반응은 환원당과 아미노산이 결합하여 일어나는 반응이다. 캐러멜화 반응은 설탕 성분이 갈변하는 반응이다. 문제 19번. 토핑용과 충전용의 재료인 생크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생크림의 보관이나 작업 시 제품 온도는 3에서 7도가 좋다. 2. 휘핑 시간이 적정 시간보다 짧으면 기포의 안정성이 약해진다. 3. 유지방 함량 35에서 45% 정도의 진한 생크림을 휘핑하여 사용한다. 4. 크림 100%에 대하여 1.0에서 1.5%의 분설탕을 사용하여 단맛을 낸다. 답은 4번. 크림 100%에 대하여 1.0에서 1.5%의 분설탕을 사용하여 단맛을 낸다. 생크림 100%에 대하여 1.0에서 1.5%가 아니라 10에서 15%의 분설탕을 사용하여 단맛을 낸다. 문제 20번. 다음 중 빵의 냉각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강한 송풍을 이용한 급냉 2. 바람이 없는 실내에서 냉각 3. 수분 분사 방식 4. 냉동실에서 냉각 답은 2번. 바람이 없는 실내에서 냉각 바람이 없는 실내 상온에서 냉각하는 방법을 자연냉각이라 한다. 문제 21번. 제품을 포장하는 목적이 아닌 것은 1. 상품 가치 향상 2. 수분 증발 촉진 3. 빵의 노화 지연 4. 미생물에 의한 오염 방지 답은 2번. 수분 증발 촉진 포장의 목적은 빵의 수분 증발을 억제하여 저장성을 증가시키기 위함이다. 문제 22번. 빵의 노화를 지연시키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고율 배합으로 한다. 2. 21에서 35도에서 보관한다. 3. 냉장고에서 보관한다. 4. 저장 온도를 영하 18도 이하로 유지한다. 답은 3번. 냉장고에서 보관한다. 노화의 원인은 제품의 수분 손실이다. 빵을 저온건조한 냉장고에 보관하면 제품의 수분 손실이 많아진다. 문제 23번. 수평형 믹서를 청소하는 방법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물을 가득 채워 회전시킨다. 2. 청소하기 전에 전원을 차단한다. 3. 생산 직후 청소를 실시한다. 4. 금속으로 된 스크래퍼를 이용하여 반죽을 긁어낸다. 답은 4번. 금속으로 된 스크래퍼를 이용하여 반죽을 긁어낸다. 수평형 믹서는 플라스틱으로 된 스크래퍼를 이용하여 반죽을 긁어낸다. 문제 24번. 공장 설비 시 배수관에 최소 내경으로 알맞은 것은 1. 5cm 2. 10cm 3. 15cm 4. 20cm 답은 2번. 10cm 공장 설비 시 바닥은 매끄럽지 않고 배수가 잘 되어야 하므로 공장 배수관의 최소 내경은 10cm가 좋다. 문제 25번. 제빵 생산의 원가를 계산하는 목적으로만 연결된 것은 1. 노무비, 재료비, 경비 산출 2. 생산량 관리, 재고 관리, 판매 관리 3. 순이익과 총 매출의 계산 4. 이익 계산, 가격 결정, 원가 관리 답은 4번. 이익 계산, 가격 결정, 원가 관리 생산의 원가를 계산하는 목적은 이익을 산출하기 위해서,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 원가 관리를 위해서이다. 문제 26번. 어느 제과점의 이번 달 생산 예상 총액이 1,000만 원인 경우에 목표 노동 생산성은 5,000원 시인이다. 생산 가동 일수가 20일, 1일 작업시간 10시간인 경우 소요 인원은 1. 4명 2. 6명 3. 8명 4. 10명 답은 4번. 10명 노동 생산성은 생산금액 나누기 인원의 작업시간을 곱한 총공수로 나눈다. 문제의 수치를 공식에 대입하여 생산 예상 총액 1,000만 원 나누기 총공수로 나누면 되는데 이때 소요 인원을 X로 놓고 계산한다. 문제에서 노동 생산성이 5,000원이므로 5,000원은 1,000만 원 나누기 X 곱하기 생산가동일수 20 곱하기 1 작업시간 10을 곱한 것으로 나누면 X는 10이 나온다.
문제 27번. 어린 반죽, 발효가 덜 된 반죽으로 제조를 할 경우 중간 발효 시간은 어떻게 조절되는가? 1. 같다. 2. 짧아진다. 3. 길어진다. 4. 판단할 수 없다. 답은 3번. 길어진다. 어린 반죽을 분할한 경우 중간 발효 시간을 길게 하여 부족한 발효 시간을 보충한다. 문제 28번. 다음 중 식빵에서 설탕이 과다할 경우 대응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반죽 온도를 낮춘다. 2. 발효 시간을 줄인다. 3. 소금 양을 늘린다. 4. 이스트 양을 늘린다. 답은 4번. 이스트 양을 늘린다. 이스트에 먹이인 설탕을 너무 많이 넣을 경우 삼투압에 의해 발효력이 떨어지므로 발효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래서 소금의 양을 줄이고 반죽 온도는 올리고 발효 시간은 늘린다. 문제 29번. 식빵에 밑이 움푹 패이는 원인이 아닌 것은 1. 오븐 바닥열이 약할 때 2. 팬에 기름칠을 하지 않을 때 3. 팬의 바닥에 수분이 있을 때 4. 2차 발효실의 습도가 높을 때 답은 1번. 오븐 바닥열이 약할 때 식빵의 밑바닥이 움푹 들어가는 원인은 다음과 같다. 1. 반죽 정도가 부족하거나 심하다. 2. 믹서의 회전 속도가 느렸다. 3. 반죽이 질었다. 4. 틀이 뜨거웠다. 5. 틀에 기름을 칠하지 않았다. 6. 2차 발효실의 습도가 높았다. 7. 오븐의 바닥 온도가 높았다. 문제 30번. 다음 제품 중 2차 발효실의 습도를 가장 높게 설정해야 되는 것은 1. 빵도넛 2. 호밀빵 3. 햄버거빵 4. 블란서빵 답은 3번. 햄버거빵. 햄버거빵과 잉글리시 머핀은 반죽의 흐름성을 부여하기 위해 2차 발효실의 습도를 높게 설정한다. 블란서빵과 빵 도넛은 반죽의 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해 2차 발효실의 습도를 낮게 설정한다. 문제 31번. 다음 중 글리세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무색 무취로 시럽과 같은 액체이다. 2. 물보다 비중이 가벼우며 물에 녹지 않는다. 3. 식품의 보습제로 이용된다. 4. 지방의 가수분해 과정을 통해 얻어진다. 답은 2번. 물보다 비중이 가벼우며 물에 녹지 않는다. 글리세린은 물보다 비중이 가벼운 것이 아니고 무거우며 물에 잘 섞인다. 문제 32번. 밀가루의 호화가 시작되는 온도를 측정하기에 가장 적합한 것은 1. 레오그래프 2. 믹사트론 3. 페리노그래프 4. 아밀로그래프 답은 4번. 아밀로그래프. 아밀로그래프는 양질의 빵속을 만들기 위한 밀가루 전분의 호화력을 그래프 곡선으로 나타낸다. 문제 33번. 다음 중 숙성한 밀가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밀가루의 pH가 낮아져 발효가 촉진된다. 2. 환원성 물질이 산화되어 반죽의 글루텐 파괴가 줄어든다. 3. 밀가루의 황색 색소가 공기 중의 산소에 의해 더욱 진해진다. 4. 글루텐의 질이 개선되고 흡수성을 좋게 한다. 답은 3번. 밀가루의 황색 색소가 공기 중의 산소에 의해 더욱 진해진다. 숙성한 밀가루는 밀가루의 황색 색소가 공기 중의 산소와 결합해서 산화되어 더욱 진해지는 것이 아니라 백색으로 바뀐다. 문제 34번. 이스트에 존재하는 효소로 포도당을 분해하여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것은 1. 찌마아제 2. 리파아제 3. 말타아제 4. 인버타아제 답은 1번. 찌마아제. 포도당과 과당은 이스트에 존재하는 찌마아제에 의해 이산화탄소와 에틸알코올, 66칼로리의 에너지 등을 생성한다. 문제 35번. 달걀 껍질을 제외한 전란의 고영질 함량은 일반적으로 약 몇 %인가? 1. 11%, 2. 25%, 3. 50%, 4. 75%. 답은 2번. 25%. 전란의 고영질 함량은 25%이고 난황, 노른자의 고영질 함량은 50%이고 난백, 흰자의 고영질 함량은 12%이다. 문제 36번. 물의 경도를 높여주는 작용을 하는 재료는 1. 설탕 2. 이스트 3. 이스트푸드 4. 밀가루 답은 3번. 이스트푸드. 이스트푸드에는 황산칼슘, 인산칼슘, 과산화칼슘 등이 함유되어 있어 물의 경도를 조절하여 제빵성을 향상시킨다. 문제 37번. 다음 중 설탕을 포도당과
과당으로 분해하여 만든 당으로 감미도와 수분 보유력이 높은 당은 1. 정백당 2. 전화당 3. 빙당 4. 황설탕. 답은 2번 전화당. 전화당은 자당, 설탕을 산이나 효소로 가수분해하면 같은 양의 포도당과 과당이 생성되는데 이 혼합물을 가리킨다. 문제 38번. 퐁당 크림을 부드럽게 하고 수분 보유력을 높이기 위해 일반적으로 첨가하는 것은 1. 한천 젤라틴 2. 물 레몬 3. 물엿 전화당 시럽 4. 소금 크림. 답은 3번 물엿 전화당 시럽. 퐁당 크림을 부드럽게 하고 수분 보유력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당이 형태는 액당이다. 문제 39번. 유지산패와 관계없는 것은 1. 항산화제 2. 빛 3. 산소 4. 금속이온, 철, 구리 등. 답은 1번 항산화제. 항산화제란 유지의 산화, 산패를 억제하는 재료라는 뜻이다. 문제 40번. 빈 컵의 무게가 120g이었고 이 컵에 물을 가득 넣었더니 250g이 되었다. 물을 빼고 우유를 넣었더니 254g이 되었을 때 우유의 비중은 약 얼마인가? 1. 1.03 2. 1.07 3. 2.03 4. 2.07. 답은 1번 1.03. 비중 구하는 공식은 우유 무게 나누기 물무게이다. 이 식에 각 빈 컵의 무게 120g을 뺀 우유 무게 나누기 물무게 하면 1.03이 된다. 문제 41번. 우유의 pH를 4.6으로 유지하였을 때 응고되는 단백질은 1. 베타락토글로불린 2. 알파락트알부민 3. 카세인 4. 혈청알부민. 답은 3번 카세인. 우유 단백질인 카세인은 정상적인 우유의 pH 6.6에서 pH 4.6으로 내려가면 칼슘과의 화합물 형태로 응고한다. 문제 42번. 이스트 푸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발효를 조절한다. 2. 반죽 조절제로 사용한다. 3. 이스트의 영양을 보급한다. 4. 밀가루 중량 대비 1에서 5%를 사용한다. 답은 4번 밀가루 중량 대비 1에서 5%를 사용한다. 이스트 푸드의 사용량은 밀가루 중량 대비 1에서 5%가 아니라 이보다 훨씬 적은 0.1에서 0.2%이다. 문제 43번. 바게트 배합률에서 반죽 개선제로 산화제 역할을 하는 비타민C를 30ppm 사용하려고 할 때 이용량을 퍼센트로 올바르게 나타낸 것은 1. 0.3% 2. 0.03% 3. 0.003% 4. 0.0003%. 답은 3번 0.003%. ppm의 단위는 100만 분의 1이다. 그러므로 30ppm을 100만으로 나누면 0.003%가 된다. 문제 44번. 유화제를 사용하는 목적이 아닌 것은 1. 달콤한 맛이 나게 하는데 사용한다. 2. 물과 기름이 잘 혼합되게 한다. 3. 빵이나 케이크가 노화되는 것을 지연시킬 수 있다. 4. 빵이나 케이크를 부드럽게 한다. 답은 1번 달콤한 맛이 나게 하는데 사용한다. 글리세린처럼 유화제의 종류에 따라서는 감미를 갖고 있기도 하지만 유화제의 주된 기능은 아니다. 문제 45번. 향신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향신료는 주로 전분질 식품의 맛을 내는 데 사용된다. 2. 허브는 주로 온대지방의 향신료로 식물의 잎이나 줄기가 주로 이용된다. 3. 스파이스는 주로 열대지방에서 생산되는 향신료로 뿌리, 열매, 꽃, 나무 껍질 등 다양한 부위가 이용된다. 4. 향신료는 고대 이집트, 중동 등에서 방부제, 의약품의 목적으로 사용되던 것이 식품으로 이용된 것이다. 답은 1번 향신료는 주로 전분질 식품의 맛을 내는데 사용된다. 향신료는 전분질 식품의 맛을 내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육류와 생선 요리에 많이 사용된다. 문제 46번. 단당류의 성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물에 용해되어 단맛을 가진다. 2. 성광성이 있다. 3. 분자 내의 카르보닐기에 의하여 환원성을 가진다. 4. 산화되어 다양한 알코올을 생성한다. 답은 4번 산화되어 다양한 알코올을 생성한다. 단당류는 산화되어 다양한 알코올을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에틸알코올만을 생성한다. 성광성이란 당 용액에 직선 편광을 비추었을 때 당 용액 속을 진행하는 사이에 편광면이 회전하는 성질이다. 이를 일명 광회전성이라고도 한다.
문제 47번. 빵, 과자 중에 많이 함유된 탄수화물이 소화, 흡수되어 수행하는 기능이 아닌 것은 1. 에너지를 공급한다. 2. 분해되면 포도당이 생성된다. 3. 뼈를 자라게 한다. 4. 단백질 절약 작용을 한다. 답은 3번. 뼈를 자라게 한다. 뼈를 자라게 하는 것은 탄수화물이 아니라 무기질이다. 문제 48번. 생체 내에서 지방의 기능으로 틀린 것은 1. 주요한 에너지원이다. 2. 효소의 주요 구성 성분이다. 3. 생체 기관을 보호한다. 4. 체온을 유지한다. 답은 2번. 효소의 주요 구성 성분이다. 효소의 주요 구성 성분은 지방이 아니라 단백질이다. 문제 49번. 다음 중 체중 1kg당 단백질 권장량이 가장 많은 대상으로 옳은 것은 1. 1에서 2세 유아. 2. 9에서 11세 여자. 3. 15에서 19세 남자. 4. 65세 이상 노인. 답은 1번. 1에서 2세 유아. 인간의 생애 주기표에서 가장 급격하게 신체 발달이 일어나는 시기가 1에서 2세 유아기이므로 체중 1kg당 단백질 권장량이 가장 많다. 문제 50번. 트립토판 360mg은 체내에서 니아신 몇 mg으로 전환되는가? 1. 6mg. 2. 16mg. 3. 26mg. 4. 36mg. 답은 1번. 6mg. 트립토판은 체내에서 1.67%가 니아신으로 전환되므로 360mg 곱하기 0.0167은 6.012mg이 된다. 문제 51번. 다음 중 유지의 산화방지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산화방지제는 1. 비타민 A. 2. 비타민 B. 3. 비타민 D. 4. 비타민 E. 답은 4번. 비타민 E. 유지의 산화방지. 항상 화제로 쓰이는 비타민은 토코페롤, 비타민 E이다. 문제 52번. 헬스세균의 일종으로 식염농도 3%에서 잘 생육하며 어패류를 생식할 경우 중독될 수 있는 균은 1. 웰치균. 2. 보툴리누스균. 3. 장염비브리오균. 4. 살모넬라균. 답은 3번. 장염비브리오균. 장염비브리오균은 소금을 좋아하는 호염성균으로 염분 3% 해수에서 잘 생육한다. 여름철에 어류, 해류, 해조류 등에 의해서 감염된다. 문제 53번. 화농성 질병이 있는 사람이 만든 제품을 먹고 식중독을 일으켰다면 가장 관계가 깊은 원인균은 1. 살모넬라균. 2. 황색 포도상구균. 3. 보툴리누스균. 4. 장염비브리오균. 답은 2번. 황색 포도상구균. 황색 포도상구균은 조리사의 화농병수와 관련이 있고 잠복기는 평균 3시간이다. 문제 54번. 미나마타병은 어떤 중금속에 오염된 어패류의 섭취 시 발생되는가? 1. 납. 2. 카드뮴. 3. 수은. 4. 아연. 답은 3번. 수은. 수은에 오염되면 미나마타병이 발생되고 카드뮴에 오염되면 이타이이타이병이 발생된다. 문제 55번. 다음 중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유해 감미료는 1. 들신. 2. 사카린. 3. 소르비톨. 4. 아스파탐. 답은 1번. 들신. 유해 감미료에는 들신, 사이클라메이트, 헤릴라틴, 에틸렌글리콜 등이 있다. 문제 56번. 다음 중 조리사의 직무가 아닌 것은 1. 급식 설비 및 기구의 위생, 안전 실무. 2. 집단 급식소에서의 식단에 따른 조리 업무. 3. 구매식품의 검수 지원. 4.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답은 4번.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은 조리사의 직무가 아닌 영양사의 직무이다. 문제 57번. 경구감염병의 예방법으로 부적합한 것은 1. 주위 환경을 청결히 한다. 2. 감염원이나 오염물을 소독한다. 3. 모든 식품을 일광 소독한다. 4. 보균자의 식품 취급을 금한다. 답은 3번. 모든 식품을 일광 소독한다. 모든 식품을 일광 소독하는 것이 아니라 냉동 보관한다. 문제 58번. 질병 발생의 3대 요소가 아닌 것은 1. 항생제. 2. 숙주. 3. 환경. 4. 병인. 답은 1번. 항생제. 항생제는 질병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질병을 억제하는 재료이다. 문제 59번. 원인균이 내열성 포자를 형성하기 때문에 병 등 가축의 사체를 처리할 경우 반드시 소각 처리하여야 하는 인수공통 감염병은 1. 결핵. 2. 탄저병. 3. 돈단독. 4.
파상열. 답은 2번 탄저병. 탄저병의 원인균은 바실러스 안트라시스이며 수육을 조리하지 않고 섭취했거나 피부 상처 부위로 감염되기 쉽다. 원인균은 내열성 포자를 형성한다. 문제 60번. 세균의 대표적인 세 가지 형태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강균 2. 페니실린균 3. 구균 4. 나성균. 답은 2번 페니실린균. 세균류의 형태 중에 강균은 약간 긴 구형의 균을 말하며 구균은 공 모양으로 생긴 균을 말하고 나성균은 아사 모양으로 생긴 균을 말한다. 추가 정보 업데이트 시 추가 정보를 받고 싶으시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